이번 시간은 방정식과 부등식 쪽에서 개념 정리를 하는데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것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작업으로 3차 이상을 고차라고 얘기를 하죠. 방법은 수작업으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근을 구하고, 근을 구할 때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상수의 약수를 집어넣어서 근이 되는 근이 되는 숫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약수라고 하겠다. 약수. 5가 되는 약수. 이제 약수는 정수도 있지만 분수도 나올 수가 있어요. 곱해서 얘가 되는 숫자들. 자, 그래서 여기 숫자값으로 찾아서 집어넣는 거, 그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그건 여러분이 잘 아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럼 이제 1번과 3번 같은 경우는 숫자로 찾아서 숫자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근을 구하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그런 형식이죠. 그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또, 고차 방정식에서 또 하나는 이렇게 치환해서 똑같은 문자가 나오면, 라지 x를 치환해서 이거에 라지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죠.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다시 x의 값을 구하면 다시 원상복귀 x제곱 플러스 2x 이 값을 구한 다음에 해서 인수분해하는 그런 형태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고차 방식은 대부분이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이렇게 뭐 상반 방정식 뭐 그런 것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우리 연립 방정식, 그래서 고차 방정식에 잠깐 그 응용 문제들을 보면 이제 문자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처럼 3차 방정식이 나왔죠. 3차 방정식이 한근이 1 플러스 i다. 그러면 항상 혈렉은 존재한다고 해서 혈렉은 존재 조건은 이 앞에 A, B가 실수란 말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실수란 말이 나왔죠, 그죠? 그럴 때 다른 혹은 1-i 혈렉은도 존재한다. 그럼 다른 식은 알파로 두고 어떻게 했어? 이걸 근과 개수와의 관계, 3차식 근과 개수 관계, 자,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는 0,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했을 때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자, 두근의 곱의 합,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a분의 c가 되고,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가 있을 때는 쟤네들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된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많이 풀었었죠? 얘도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또 여기 보면 3차 방식 근을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를 집어서 0이 되는 값을, 숫자로 k나 1이나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k를 집어넣어서 0 된 숫자가 나올 것이고,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2차식이 나오게 되죠. 2차식에서 이미 이제 수작업으로 집어넣어서 실근 구하는 걸 했기 때문에 이 2차식이 실근 가질 조건 판별식 D를 이용하면 되겠죠.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응용 범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차식. 자, 보기차식이 있었죠. 보기차식은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서 문제 풀어가는 형태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차 방정식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보면은, 자, 요거 37번처럼 x제곱 비리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을 때 이걸 구하라 말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나오면 어떻게 했었어? 이걸 인수분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빼기 1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허근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그 허근을 하나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다른 한 거는 바 오메가가 될 것이고, 이 오메가는 이거의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여기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오메가 3승 빼기 1도 0이 돼서 오메가 3승은 1이다. 이걸 이용한다라고 했죠. 이거와 여기에 근, 그리고 근과 개수의 관계 오메가 플러스 바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것이고 a분의 b니까, 그러면 바 오메가의 곱은
그거에서 1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푸는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오메가 3승이 1하고 요거하고 여기에서 요 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자, 양변에 오메가로 나누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이 나오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바 오메가는 오메가 분의 1이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메가 분의 1 같으니까 바 오메가가 오메가 제곱과 같다. 이런 것도 나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굳이 이제 여기까지는 안 해더라도 문제는 그런 건 잘 어렵게 나오는 게 나오겠지만, 이런 것처럼 단순한 형태의 꼴이 나오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지? 자, 여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어디에? 우리 2차식에서, 요 상태에서, 자, 요 상태에서 오메가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나누면은, 오메가 더하기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 돼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이런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요 경우에는 우리가 끄집어내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자, 얘는 식의 변형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2 오메가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메가 분의 1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 아까 구했잖아. 마이너스 2라고. 그러면 답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차가 나오면 오메가 3승이라고 하는 걸 갖고서 차수를 줄이라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하나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에서는, 그래서 이제 고차 방정식 이런 정도만 정리해두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 자, 연립방정식의 대부분 우리가 이제 2차식과 2차식 형태의 꼴. 자,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진 거는 대입법으로. 문자가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x가, y로 바꿔볼까요? x 빼기 1은 y가 되겠죠. y가 1로 이항하고 1은 1로 이항해서 이렇게 된다. 그럼 y 대신 x 빼기 1을 여기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을 구하는 형태. 이런 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개 2차식이 나왔을 때는 한쪽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래서 x와 y와의 관계식을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여기 대입해서 풀게 되는데 2차식의 관계가 두 개가 나올 거야. 뭐 x는 뭐 예를 들면은 2y 뭐다. 여기 집어넣어서 다 x의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어서 풀어가는 그런 형태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근데 대부분이 인수분해 되는 것이 이게 상수가 없는 것들, 0으로 된 것들 거의 다 인수분해가 되는 그쪽에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잘하니까 그렇게 2차 방정식은 우리가 하면 돼요. 2차 연립 방정식은.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에서는 연립부등식, 1차 부등식 아니까 그걸 공통 범위를 찾는 거였죠. 여러분 이거는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절대값 문제. 자, 절대값 하나 잠깐 보았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라고 했을 때는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사이값 나오는 거. 그리고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작자 큰이었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서 여기다 0 넣어보면 안 됐죠. 0은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사이값이 있겠다. 0을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건 작자 큰이 되겠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부등식에는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이 하면 되고요. 이렇게 1차와 2차가 나와도 2차의 부등식을 구하고 1차의 부등식 공통 범위에서 우리가 해주면 되는 것들이지. 이제 그런 거 다 알고. 세 개는 두 개 짝져서 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것들은 여러분이 문제 풀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에서 중요한 것은 2차 부등식에서는 우리가 형태가 이런 것이 있죠. 자, 이 x의 제곱, 자,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가 있는데, 자,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알파 베타를 함수를 표현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 알파고 베타. 자, 0보다 크다 그러면 어느 뭐예요? y의 값이 정역이 들어가서 나 y가 좌표가 0보다 큰
x의 범위 얘는 x는 알파보다 작고 그럼 베타보다 크다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할 때는 요 범위 있죠. y가 0보니까 그래서 x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2차 분식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런 것처럼 모든 실수의 V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라. 그러니까 여기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전부 다 양수가 나오라는 거죠. y값이 양수가 나온다는 것은 x축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형태죠. 그래서 이 경우 영분식은 이런 형태. 그럼 이런 형태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얘네들은 실근을 가져간 거죠. 못 갔죠? 만나야 근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2차식을 판별식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죠. 등호가 있으면 얘도 등호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요거는 항상 2차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절대 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항상 그래프를 여기 머릿속에 생각하고 찾아줘야 된다. 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 2차 부등식은 뭐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값 그래프 문제, 절대값 그래프 문제에서 자, 이런 거는 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 절대 안방울에서 0 되는 값 찾아서 얘는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 함수가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죠. 그럼 얼마 나와? 얘는 마3인데 절대값이 플러스 3이 되고 3이 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6. 그리고 또 여기에서는 1을 집어 얘가 0이 되고 1을 집으면 3이 나오죠. 3. 그래서 이제 꺾인 그래프, 이런 꺾인 그래프가 된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요 함수 y는 요 함수 따로 y는 9 따로 해서 9가 얘가 6이었잖아. 얘는 3이었잖아. 9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y콜 9로 넣고 여기에 값을 찾으라고 했어. 요거 x의 범위. 따라서 9와 작과 같은 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돼? 둘 다 양수일 때 찾는 거죠. 저거 둘 다 양수. 그래서 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2. 자, 여기에서 나오는 y가 9가 되는 이 x 값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x 찾고 여긴 둘 다 음수일 때죠. 음수일 때 또 이퀄 이것처럼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겠죠. 그것이 9와 같아진 x의 값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값이 구해지면 이 사이에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 그래프 문제 자, 만약에 이 그래프 문제가 정확히 떠오지 않는다면 선생님 절대 부등식 문제 그 개념 원리 넣어놨는데 아니 개노에 있죠. 개념 원리에 넣어놨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방정식과 부등식은 자 이렇게 내용을 압축해 보겠습니다. 자, 개념은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수행해서 이따가 중요 문제 부분들 다시 한번 익혀줄 테니까 그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이 있죠. x 빼기 x1의 제곱 플러스 y2 빼기 y1의 제곱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 좀 잘 알고 있는 거.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면 되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래, 파푸스 정리는 중선 정리라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자, 이거 그냥 모양을 익히세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2배 한 거와 같다. 이제 그런 거였고, 그냥, 뭐 이런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자, 내분점, 외분점 공식. 자, 내분점, m 대는 내분점, m 플러스로 가는 거고, 외분점은 m 마이너스로 가는 거, 그리고 엇갈려 곱한다는 거, 여러분 잘 풀고 있더만요. 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점과 좌표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직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다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만 알면 구할 수 있다. 그래서, y 빼기, 뭐, 한 점이 x1, y1 주고, 그리고 기울기가 m이라고 한다면, y 빼기 y1은 m배의 x 빼기 x1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이 기울기 m과 한 점 줄 때고, 자, 기울기가 y절편 주는 건 한 점 준다고 했어. y절편은 0,P로 두고 하면 되는 거고, x절편 주면은
그것도 한 점 주는 거죠. x절편 a니까 얘는 a, 0. y절편 b를 주면 0, b. 그래서 두 개의 절편 줄 때는 두 점 주어질 때 기울기였죠. 자, 두 점 줄 때는 기울기 어떻게 돼?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이용해서 공식을 적는데 y 빼기 y1은 기울기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x 빼기 x1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어요. 이 좌표는 x1, y1을 적든 x2, y2를 두 점 아무거나 한 점을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직방은 이제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평행할 때는 우리가 여기에서 A'분의 A, B'분의 B, C'분의 C가 있는데 얘가 같은 것은 기울기가 같은 거라 했고 여기까지 일치하는 경우 다른 경우가 평행한 경우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직인 경우에는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치 않고요. 그다음에 점과 직선과의 거리 공식, 항상 이거는 일반형 두고 하는 거죠. 일반형을 두고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인데, 자, 그래서 여기에 개수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 친구는 ax1 플러스 by1 플러스는 절대가, 플러스 c는 절대가, 이런 식으로 구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대신 또 하나 특이한 거, 평행일 때, 두 개 평행할 때는 상수분의 차로 온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장고는 여기까지가 시험범위였죠.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고는 원의 방정식 들어갑니다. 자, 장고 학생들 들어가세요. 자, 황고, 자, 봅시다. 자, 원의 방정식. 자, 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점과 이 정점과 임의의 점과의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점은 고정점, 이 점 임의의 점, 두 점 사이 거리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을 하게 되면, 그죠? 두 점 사이 거리, 그것을 정리하면은 어떻게 된다? 루트를 벗겨서 정리하면은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나온 원방이었죠. 중심과 반전관계. 자, 여기서는 뭐 그런 형태 꼬리만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일반형이 나온다라고 했죠. 일반형 나오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요거 잠깐만 정리 좀 해보면요. 자, 여기에서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 때 x제곱 ax 갖고 완전 제곱 만들잖아. 그치?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ax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2분의 a의 제곱, 없던 거 생겼으니까 이쪽도 4분의 a 제곱 적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y도 y제곱 플러스 by, 이거 2분의 1의 제곱, 2분의 b의 제곱, 없던 거니까 여기 2분의 b 제곱 적어주고, 요 c는 1로 이항해서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보면은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a 완전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완전제곱은 여기가 이제 상수가 나오는 거죠. 이 상수가 바로 반지름이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이 원이 성립할 조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가 0이 되거나 음수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것이 원이 성립할 조건이야.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가 원의 중심 구할 때 이걸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죠. 요거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거 갖고 원의 중심은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봐야 되는 거고, 중심만 찾을 때는 바로 공식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직선과 관련된 건 나오지 않는데 쓰니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까지 마무리 하시고 바로 이제 문제 푸도록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